14장 열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 내부 에너지 열, 1칼로리가 4.186J에 해당한다는 것, 열 용량과 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개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총 에너지인데 그 개가 만약에 이상기체라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들은 무슨 에너지만 가진다?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흐르는 에너지. 그 다음에 1칼로리는 4.186J. 그래서 4.186J per 칼로리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합니다. 실험 시간에 이것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용량과 비열, 물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 변화는 가해진 열에 비례한다. 이때 비례 상수를 열 용량이라고 한다. 결국에 열 용량은 가한 열량을 온도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위 온도만큼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비열은 열 용량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것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비열과 상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비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상기체의 한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의 KT다 그랬습니다. K는 볼트만 상수, 라지 T는 절대 온도,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런데 라지 N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상기체가, 그러면은 이상기체의 총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한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의 라지 n배가 되겠죠? 2분의 3의 n kt.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2분의 3의 스몰 n의 rt. 스몰 n은 몰수, 라지 r은 기체 상수. 그런데 말이죠.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걸 등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원자 분자,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헬륨과 같은 것이 있어요.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에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요, 열이요, 부피 팽창에 사용되지 않아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해진 열이 부피 팽창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해준 열은 다 뭐로 전환되냐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엇과 같다 그랬냐면요. 이상기체의 경우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해준 열이 결국에 무엇으로 된다?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3의 n의 r의 t.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할까요?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2분의 3의 n의 r의 델타 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한다고요? 이상기체의 비열을 구한다고요. 이상기체의 비열은 몰 비열이라고 얘기해요. 왜? 1몰당 비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물질의 비열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물질에 가해진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누어서 비열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가해진 열량을 몰수와 온도 변화로 나누어서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한 비열을 몰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V라는 첨자가 있어요. 이것은 등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의 몰 비열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직접 구해보면 가해진 열량은 뭐가 된다고?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고.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3 NAR의 델타 T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것을 뭐로 나눠요? 요거를 몰수와 온도 변화량으로 나누면 결국에 몰수, 온도 변화, 약분되어 뭐가 남게 될까요? 몰비열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한 몰비열은 뭐가 된다? 몰비열은 2분의 3R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5 줄 퍼 켈빈 퍼 몰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2분의 3R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분의 3R. 그러면요, 이온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기체는 몰비열이 어떻게 될까요? 단원자 분자보다는 큰 몰비열을 가져요. 왜냐하면 가해준 열이 분자의 회전 운동의 에너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온도만큼 높이려면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보다 더 큰 몰비열을 갖는데 그게 얼마냐면 2분의 5R이 됩니다. 뒷페이지에 이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해보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걸 다른 말로 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을 등 부피, 등적. 그럴 때 가해준 열량이 모두 뭐로 전환된다 그랬죠?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등적 몰비열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 라지 R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원자 분자가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향이 X, Y, G축 3개이기 때문에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붙게 된 것이죠.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R 등적 몰 비율이 2분의 5R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온자 분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X, Y, G축 이외에 회전 운동과 관련된 축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2분의 1이 더해져서 2분의 5R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14.6 제논 기체의 가열 실린더 내에 20.0도씨 5.0 기압의 제논 기체. 제논은 단원자 분자 기체예요. 250리터가 들어있다. 제논 기체를 이상 기체로 가정을 해야죠. 부피의 변화 없이 등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체의 온도를 50.0도씨로 올리려면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할까? 자, 등적이니까 등적 물 비율을 사용해야 되겠죠? 2분의 3의 R. 가해줘야 되는 열은 2분의 3의 N의 R의 델타 T.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줘야 돼요? 몰수를 구해줘야 돼요. 주어진 조건으로.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PV는 N의 R의 T 해서 몰수는 어떻게 돼요? PV 나누기 RT 이렇게 되는데 압력은요 5.0 기압이라고 그랬죠? 5.0 기압인데 계산을 하려면 이것을 파스칼로 바꿔줘야 돼요. 파스칼로 바꾸려면 5 기압에다가 1.01 곱하기 10의 5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5.05 곱하기 10의 5승 하고 부피는 250리터인데 그것을 세제곱미터로 바꾸고 자, 세제곱미터로 바꿀 땐 10의 마이너스 3승을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절대 온도로 바꿔야 돼요. 293.15. 왜 그렇죠? 왜 293.15가 될까요?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273.15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자, 결과 몰수가 나오게 돼요. 51.8몰. 자, 그렇게 해서 몰수를 계산해서 대입을 하고 기체 상수 대입하고 온도 변화 얼마에서 얼마로 20.0도씨에서 50.0도씨로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얼마가 되는 거죠? 30.0도씨가 되는 거죠. 켈빈으로도 바꿔도 30.0도씨가 되죠. 그래서 델타 T에다가 30.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얼마가 된다? 19kJ이 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상전이란 다른 말로 상태 변화입니다. 물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상태가 변해요.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되고 또는 고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죠. 이런 상전이를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의 경우에는 자,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이너스 25도씨에 얼음이 있어요. 자, 여기 포인터로 표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5도씨에 얼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0도씨가 되면 그때부터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음과 물이 그때부터 공존하게 되죠. 그래서 다 녹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100도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물과 수증기가 공존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다 되면 수증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물이 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가 않고요. 역시 물이 수증기가 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해준 열량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해준 열량이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열을 우리는 잠열 또는 숨은열, 영어로는 레이턴트 힛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될 때 잠열은 80kcal per kg이고요.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잠열은 540kcal per kg이 되고요. 이것을 킬로주울로 얘기하자면 333.7kJ per kg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2256kJ per kg이 됩니다. 살펴보기 14.5 흔히 100도씨의 물에 의한 화장보다는 100도씨의 수증기에 의한 화장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증기가 피부에 닿게 되면 응결이 되면서 잡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잡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열이 100도씨의 물이 전달하는 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문 장식물 만들기 보기 14.7 보석 디자이너가 특별히 주문받은 기념 팔찌에 붙일 문 장식물을 만들려고 한다. 문의 녹는 점이 960.8도씨라면 문을 장식물 틀에 놓기 위해서는 20.0도씨의 은 0.500kg에 얼마의 열을 가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일단은요, 먼저 은 20.0도씨의 은을 온도를 얼마로 높여줘야 될까요? 960.8도씨로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요? 틀에 부어서 팔찌를 만들고 싶다. 그 얘기는 은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팔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은을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잠열, 레이턴트 힛을 가지고 계산하죠. 레이턴트 힛은 킬로그램당 열량이죠. 그래서 레이턴트 힛은 질량에다가 레이턴트 힛 곱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산한 온도를 20.0도씨에서 560.8도씨 은의 온도를 그렇게 높여주는데 필요한 열량에다가 레이턴트 힛 계산한 것을 더해주게 되면 전체 팔찌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계산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14.8 얼음 얼리기 문제인데요. 20.0도씨의 물이 마이너스 5.0도씨의 얼음으로 될 때 방출되는 열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예요. 열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열을 방출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계를 보자면 20.0도씨의 물이 0도씨의 물이 되어야 되고요.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이 되어야 되고 0도씨의 얼음이 마이너스 5.0도씨의 얼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20.0도씨의 물이 0도씨의 물이 될 때 방출되는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가 0도시니까 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그래서 마이너스 20.0 켈빈. 그래서 열량이 마이너스가 돼요. 열량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열량이 방출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죠. 그럴 때 방출되는 열을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그래요. 얼음이 물이 될 때 또는 물이 얼음이 될 때 방출되는 열량을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열이 방출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흡수되거나 그 방출되는 열량, 그 열량 단위 킬로그램당 열량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잡열을 이용해서 용열을 계산할 때는 질량에다 잡열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잡열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물이 뭐가 됐죠? 얼음이 됐죠? 그 다음에 얼음의 온도를 얼마까지 낮춰준다? 마이너스 5.0도씨까지 낮춰준다. 그때까지 낮춰주는 때까지 제거해야 되는 열량은 얼마일까요? 바로 질량 곱하기 얼음의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여기서 나중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시기 때문에 5.0 마이너스 0.0 해서 마이너스 5.0 켈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의 온도를 20도씨에서 0도씨로 낮추는 때 제거해야 하는 열, 그 다음에 융해열, 물이 얼음이 될 때 방출하는 열, 그 다음에 얼음의 온도가 0도씨에서 마이너스 5.0도씨로 낮아질 때 방출하는 열, 제거해야 되는 열 다 더해주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요.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그래서 값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214kJ이 나와요. 식은 간단한데요. 값이 약간 깔끔하지는 않죠? 네,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도표라는 것은 압력과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로, 왼쪽 그래프는 물의 상태 도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세 가지 상태가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상에서는 얼음과 물이 공존을 합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얼음이 물이 되고, 온도를 낮춰주면 물이 얼음이 됩니다. 곡선을 융해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에서는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을 합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얼음이 수증기가 되고, 온도를 낮춰주면 수증기가 얼음이 됩니다. 곡선을 승하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에서는 물과 수증기가 공존을 합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물이 수증기가 되고, 온도를 낮춰주면 수증기가 물이 됩니다. 곡선을 증기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곡선이 만나는 점을 삼중점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는 세 가지 상태가 공존을 합니다. 얼음, 물, 수증기 세 가지 상태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온도는 0.01도씨가 되며 절대 온도로는 273.16 켈빈이 됩니다. 이 점은 임계점이라고 하고,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높거나 압력이 임계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액체인 물과 기체인 수증기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프는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물의 상태 도표 그래프입니다.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세 가지 상태를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 이 곡선은 융의 곡선, 이 곡선은 승하 곡선, 이 곡선은 증기압 곡선. 세 곡선이 만나는 점을 삼중점, 이 극대점은 임계점. A점에서 물의 상태는 액체, B점에서 물의 상태는 기체, Q에서 물의 상태는 고체인 얼음. P점은 융의 곡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체인 얼음과 액체인 물이 공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융의 곡선을 보면 압력이 낮아질 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이 그래프가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질이 이처럼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얼면서, 언다는 얘기는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액체에서 고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는 물, 갈리움, 비스무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냉각을 시키게 되면 얼죠. 얼면 어떻게 된다고? 자, 부피가 팽창해요. 자,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팽창해요. 그러면은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도표입니다. 솔리드, 고체, 리퀴드, 액체, 가스, 기체 세 가지 상태를 프레셔, 압력, 템퍼리처, 온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 이 곡선은 융의 곡선, 이 곡선은 승하 곡선, 이 곡선은 증기압 곡선, 세 가지 곡선이 만나는 점을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이 끝의 점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1기압에서 온도가 마이너스 78도씨보다 낮으면 이산화탄소의 상태는 솔리드, 고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가 기체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상온에서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의 상태는 가스,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보통 우리는 상온에서 가스 상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산화탄소를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릅니다.